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푸틴이 생화학 무기를 꺼내드는 것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치명적인 파괴력을 지닌 화학 무기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인류 역사상 전쟁에서 자주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가 생각하는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낳는 본격적인 화학 무기의 사용은 1차 세계대전 당시 2차 이프루 전투가 시작이었는데요. 당시 독일군은 170톤에 달하는 염소가스를 투입했고 이로 인해 연합군 측은 5,000명 이상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결과에 세계는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을 체결했지만 화학무기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전쟁과 테러, 암살에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현존하는 화학무기 중 가장 위험하고 단 한 방울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화학무기 탑3 또한 엄연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탑3에 기록된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중 개발한 살인가스는 색도 냄새도 없어 알아채기 어렵고 적은 양으로도 수십 킬로미터 반경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는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가스로 호흡기와 눈, 피부에 침투해 최대 10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시리아 내전에서도 사용되면서 2013년에만 1,4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탑2는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 이복형 김정남을 2시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VX입니다. 1952년 영국에서 개발한 VX는 실온에서 호박색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호흡기, 눈, 피부 등을 통해 몸에 흡수되면 살인가스보다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망의 1위는 VX보다 5에서 8배 높은 독성을 가진 노비촉으로 이는 냉전 시기 러시아가 미국의 화학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노비촉에 노출되면 30초에서 2분 사이 근육경련이 일어나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푸틴 의정적 알렉세이 나발리에게 검출된 물질도 노비촉이었으며 살인가스나 VX와는 달리 해독제로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다시 한번 노비촉을 꺼내들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노비촉 검증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는 소식이 등장하면서 푸틴도 화들짝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 치명적인 화학무기의 비밀을 푼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푸틴의 정적이었던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의 돌연사는 수십 년 동안 베일에 꽁꽁 쌓여있던 노비촉의 독성 메커니즘을 전 세계에 알린 본격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은 냉전시대 끝무렵인 1980년대 소련에서 개발된 물질로 군사용으로 개발한 생화학 무기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비촉에 노출되면 보통 30초에서 2분 사이에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지금도 러시아에서만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고도로 훈련을 받아야 다룰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다른 신경작용제들이 가스인 것과는 달리 노비촉은 미세한 분말이 형태를 띠는데 그런 만큼 운반하기에 쉬울 뿐더러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어 위력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노비촉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근육경련을 유발하고 치명적인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데 뉴욕타임스는 액체나 분말, 에어로졸로 전달 가능한 노비촉은 VX나 살인보다 치명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노비촉의 존재가 드러난 건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인데요. 당시 화학무기 제조에 관여한 이들은 노비촉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한 과학자는 러시아 매체에 1987년 실수로 노비촉에 노출돼 회복불능의 근육, 장기 손상을 입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비촉 공격이 의심된 첫 사례는 1995년 러시아 사업가 이반 키베리디 독살 사건으로 러시아 외부에서 노출된 건 2018년 영국에서 활동했던 러시아 스파이 부녀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도 사실 화학자들은 노비촉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1992년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화학자 빌 미르자야노프 박사가 자서전을 통해 노비촉의 화학 구조를 공개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노비촉을 식별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물질을 혼합해 사용하는 노비촉의 특성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 독극물 현상을 일으키는지 명확한 과정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언제까지 독성을 유지하는지 그 기간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뿐 명확히 밝혀진 게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 푸틴이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누구도 풀지 못했던 신경작용제 노비촉의 숨겨진 비밀을 한국이 밝혀냈기 때문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ADD는 앞서 2019년부터 개발해 나선 노비촉 사용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신종 화학 작용제 검증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ADD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신종 화학 무기를 이용한 전쟁과 테러가 발생했을 때 노비촉의 사용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ADD가 오염된 지역의 토양, 물, 콘크리트 등의 환경시료 분석에 필요한 기술과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분석법을 고안해낸 것으로 이를 통해 극미량의 노비촉도 검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ADD가 개발한 신종 화학 작용제 검증 기술은 화학무기 테러 발생 시 신종 화학무기 사용 증거 확보를 위한 원천 기술로도 활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ADD는 또 이번 연구 과정에서 정확한 오염 지역 및 제독 범위 설정에 필요한 신종 화학 작용제의 거동 특성 DB도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거동 특성 DB엔 신종 화학 작용제가 풍속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조건에서 얼마나 휘발이 되고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성과로 한국은 글로벌 비인도적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엄청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치명적인 화학무기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도 어디선가 계속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이유로 지난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한 화학무기 금지협약 평가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이런 무분별한 테러 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이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 금지협약은 지구상에서 화학무기의 개발, 획득, 생산, 보유, 이전,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미국 등 193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북한과 남수단, 이집트, 이스라엘 등 4개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회의는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는데 특히나 이번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만큼 러시아의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한국 역시 화학무기 사용은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자들에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자 화학무기 금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우리 군은 화학무기 금지협약의 이행 감독기관인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무기 대응 공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미상의 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을 가정해 우리 정부와 군의 초동조치, 상황관리, 분석과 검증 등 전반적인 대응 절차에 대한 시연이 있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을 통해 화학무기 공격 상황에 대비한 우리 군의 국제적, 과학적, 객관적 대응 절차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 역시 시리아와 함께 화학무기 사용국으로 지목되어 오고 있는 만큼 우리도 화학무기 공격을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북한은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 산하 DIA에 따르면 북한은 화학전쟁에 사용될 수 있는 수천 톤의 작용제들로 구성된 화학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전에서는 화학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ADD가 이번에 개발해낸 기술과 더불어 화학무기 공격 상황을 대비한 전문훈련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